자, 일단은 저기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면 7페이지. 고생입니다. 고생. 일단부터 2단원 한번 쭉 볼게요. 일단은 이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다항식의 연산. 자, 필요한 것들만 좀 가볍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4층 연산을 하기에 앞서서 항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의, 단어의 뜻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다항식의 연산을 한번 보면 덧셈과 뺄셈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이 있거든요. 그럼 곱셈과 나눗셈이 있다고 친다면 일단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 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그럼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였어? 뭘 것 같아? 정리야, 정리. 정리야, 정리. 그죠? 그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동류항. 그죠? 동류항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고, 동류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차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나, 오름차순 정리를 하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끝. 그럼 곱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곱셈은 어떠한 법칙을 따른다? 맞아요. 분배 법칙을 따른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는 것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배 법칙, 분배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돼요. 각각의 괄호가 한 3개 있다 친다면,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에 PQR, 여기에 X, Y가 있다면, 플러스 Y가 있다면, 항이 몇 개 생길까? 18개. 이유가 뭐죠? 문자가 서로 다르니까. 분배 법칙으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괄호에서 항을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항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야? 더하기요. 이거 플러스 기호예요. 그죠? 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연산 기호에 없어요. 뭐야? 1 빼기 3이 아니라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로 구분을 해서 항을 나누거든. 그럼 여기 항이 3개, 여기도 항이 3개, 여기도 항이 2개 있을 때 항이라고 하는 것들, 그 괄호에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방법은, 전개를 하는 방법은 뭐냐? 각각의 괄호에 있는 항은 다른 괄호에 있는 항들과 반드시 한 번은 곱해진다예요.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P에서 X, P에서 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A에서 Q를 거쳐 X, Y, A에서 R을 거쳐 X, Y, 이렇게만 해도 6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6개, B에 6개, C 6개, 총 18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전개하는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 중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이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르면 안 되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곱셈 공식 변형식이 좀 많이 중요해요. 왼쪽에 있는 것들. 곱셈 공식 왼쪽이요. 자냐? 조냐? 아니지? 저기 뭐야? 곱셈 공식 변형식 보이세요?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있는 곱셈 공식 변형식들 중에서 3번이요. 굉장히 매우없이 중요한 거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기억해야 될 거 알려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홀수 제곱이요.
2n 더하기 1제곱 플러스 b의 2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할까요?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a의 n제곱 b의 n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다 라고 하는 공식 있죠.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반으로 적당히 쪼개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a제곱 b제곱에 a 더하기 b로 계산하라고요. 알아? 아는 식이에요? 근데 왜 안 쓰고 있어? 마찬가지로 a의 7제곱이랑 a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그치,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빼기 a 세제곱 b 세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춥다고? 감기인데? 안 추운데? 너 감기야. 너 감기여요. 자, 일단은 이건 안 나오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부르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거 요식 변형이요. 예를 들어 봐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오지. 그럼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와.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도 계산이 가능하고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도 이제 가능하지. 얘는 어떻게 바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세제곱 더하기 지수 3배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 합. 그러면 얘는 뭐로 보고? 제곱의 제곱으로 봐서 합의 제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그죠? 5제곱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6제곱 더하기 6제곱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보거나 아니면 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 합으로 볼 수 있는 문제. 됐죠? 네, 7제곱도 가능할 거고요. 8제곱도 가능할 거고요. 9제곱도 가능할 거고 어쨌든 이제 다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두 개만 이용하면 애지간한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빼고? 풀 수 있는 몇몇 아이들 빼고 A의 11제곱 더하기 B의 11제곱 뭐 이런 애들 몇몇 아이들을 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는 돼요. 이걸 풀이하는 방법을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무슨 수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떠한 fx를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뭐야?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를 하게 되면 0이 나온다고요. 바꿔서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나올 거예요. 위아래 두 식을 서로 뭐 할까요? 더해봐요.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식 전체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이 식 전체에다가 베타를 곱해봐요. 몇 차가 됩니까? 3차? 2차? 알파가 하나 생기죠. 그럼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본다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곱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라는 애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이게 무슨 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표현인데요. 그럼 얘가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알파의 n-2제곱 더하기 베타의 n-2제곱 할 수 있죠. 그래서 1, 2와 그러니까 a 더하기 b와 곱이 있으면 그리고 제곱이 주어졌을 때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순서대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돼요. 그래서 5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다 라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써도 되고 1, 2, 3, 4, 5로 넘어가도 되고 마찬가지로 7차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곱하기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세제곱 b 세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해도 되고 아니면 1, 2, 3, 4, 5, 6, 7로 구해도 되고 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을 알면 쟤를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오래 걸려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넘거나 갑자기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3, 4만 알면은 7로 갈 수 있는데 3, 4 다음에 5도 알아야 되고 6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단점이 좀 있어요. 됐을까요? 변형식 첫 번째 세트입니다. 변형식 두 번째 세트, 이것도 처음 하는 애들한테 알려주면 머리에 쥐난다 그래가지고요. 처음 하는 애들한테는 잘 안 알려주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애들한테 알려줘도 잘 못 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걸 쓰고 못 쓰고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애냐면, 봐봐. A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C. B 제곱 곱하기 C 더하기 A. C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요런 애. 또는 A 곱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B 곱하기 C 제곱 더하기 A 제곱.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둘이 같은 식이에요. 받아들이셨나요? 그럼 하나 더 같은 식. A, B 곱하기 A 더하기 B. B, C 곱하기 B 더하기 C. C, A 곱하기 C 더하기 A. 이 세 개는 모두 다 같은 식입니다. 맞아요? 이 식에다가 2A, B, C를 더할 때랑 3A, B, C를 더할 때랑 결과값이 달라져요. 인수분해에 조금 가깝게 바뀌는데요.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3ABC)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됩니다. 사실은 저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 또한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글씨 말려 쓰시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A 더하기 B에다가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에다가 A, B, C를 하나 더 해주면 그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엄밀하게 저 얘기하자면 교과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이 두 개, 요식 정리해 놓은 게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식은 아니에요. 근데 교과 과정에서 사용하면 시간이 진짜 압도적으로 단축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나오는 문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몇 번이었냐면 46번이요. 44번? 46번 이런 문제요. 46번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원래 46번에서 x 플러스 y 더하기 z 값이 얼마? 4.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1. xyz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할 때 이때 문제에서 x 플러스 y 더하기 z 더하기 x의 값을 정석대로 구하려면 얘는
4-x 곱하기 4-y 곱하기 4-z로 바꾼 다음에 그죠? 전개를 하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z 더하기 4 곱하기 x, y, yz, zx 마이너스 x, y, z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하나 대입을 해서 얼마?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4니까 64 더하기 얘는 또 얼마? 4 얘는 얼마? 플러스 6 그래서 답이 10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라색을 이용하면 얼마? 끝.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식이냐, 요 식이냐. 물론 서술형에서는 이걸 교과과정상에서 배운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만서도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46번처럼. 44번도 마찬가지야. 뭐 3세제곱이든 4제곱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들로 짜잘짜잘하게 이용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기억해 놓으면 좋다더라. 변형식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쓰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특히는 얘는 46번 유형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주 나오는 유형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좋잖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항식의 나눗셈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해요? 항상 언제나 검산식 형태로 쓴다. 반드시 나눗셈은 A는 BQ 플러스 R로 쓴다. 절대로 따로 쓰지 않아요. A를 뭐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쓴다면 뭐 A 나누기 B는 뭐시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A를 B로 나눈 몫을 Q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A는 BQ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여기서 절대 기억해야 되는 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기준은 뭐야? 차수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기준은 차수야. 그럼 B라는 애가 애의 차식,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지만 N차라고 했다면 나머지는 절대로 N차가 나올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해둬요. B의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는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보다 어때? 크거나 같은 것도 안 돼. 커야 해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fx라고 하는 값이 뭐로 나눌 때?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의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때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몫은 A분의 Q의 이유는 뭐예요? 일단 Q는 X 결국은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죠. 너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 fx를 변형시킨 식이야. 얘는 a를 변형시킨 식이고 fx를 변형시킨 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모양이 서로 어때야 돼? 값이. 결국에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변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얘를
자세히 한번 보자면 플러스가 어디? 여기 하나 띄 있네. 그러면 항이라고 하는 걸 좀 더 포괄적인 느낌의 덩어리로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fx를 몇 개의 덩어리로 표현한 상태인 거야? 두 개. 두 개의 덩어리로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앞에 덩어리에 있는 앞대가리가 모양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A가 곱해졌어. 근데 식은 함부로 바꾸면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되기 때문에 곱할 때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고 1을 곱해줘야 되고 더할 때는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0을 더해줘야 된다. 그럼 A를 곱했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A분의 1을 곱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 A분의 1을 누가 받아줘? 남은 덩어리, 앞에 있는 남은 덩어리에 있는 애가 받아줘. 그럼 뒤에 있는 애랑은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한 거죠. 재밌게도 놀고 있네. 그럼 몫은 어떻게 되고? A분의 1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뭐가 되더라? 변해 안 변해? 근데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XFX를 이런 문제들도 나오게 돼요. 를 블라블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풀 때는 또 다음 뒤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스텝 1. 여기가 이거 여기 있습니다. 다른 노트에다 쓰냐? 내가 분명 그거 책 구분해서 써놓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왠지 들은 척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화가 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화 내는 게 맞지 지금? 있냐? 채점은? 있다 하고. 자, 언제쯤 숙제를 A 봤냐? 자, 여기 그 책부터 보세요. 채점은 쉬는 시간에 하든가. 책부터 보세요. 책부터. 유형 첫 번째 거 할 말 없어요.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순서, 계산 순서. 1번 정리, 2번 대입, 3번 이제 계산. 다시 뭐라고? 첫 번째가 정리, 두 번째가 대입, 세 번째가 계산. 그러니까 A, B, C라고 되어 있는 애를 식을 먼저 저 바깥에 있는 2번 식 같은 경우에 먼저 정리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대입을 할 때는 그리고 하나 더. 난 중학교 아가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대입을 할 때는 항상 포장을 해서 조심스럽게 함부로 하나하나 막 던져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괄호로 포장을 해서 정성스럽게 대입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 곱셈과 공셈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넘길게요. 여기서는 뭐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10번 보세요. 10번. 10번이 아까 그 내용이에요. 10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10번은 공식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10번에서 나오는 공식. 뭐야? x의 n제곱 마이너스 y의 n제곱은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의 n-1제곱 더하기 x의 n-2제곱 y 더하기 x의 n-3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y의 n-1제곱까지 이거는 모든 값에서 다 성립해요. 써놓으라고.
이것도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거는 어디서 쓰이냐면 무조건 원에서 쓰입니다. 됐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규칙을 정했어요. 뭐 하라고? 첫 번째가 정리를 하고, 두 번째가 대입을 해서, 세 번째가 계산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14번 문제는 x라고 하는 값이 3-2 루트 2라고 할 때 뭐래? 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을 구하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래. 뭐부터 하라고? 정리부터.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합으로 바꾸고 필요한 애를 체크해. 아, 누가 필요하구나.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그냥 대입하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다, 사실. 따지자면 실제로는 3-2 루트 2랑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2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뭘 하면 x 더하기 2 루트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 루트 2다 라고 식을 정리해서 양변 제곱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6이 나오더라 라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66, 216, 마이너스 18 이렇게 계산하시면 뚝딱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거예요. 정리대입 계산. 정리대입 계산. 대부분의 주어지는 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대입 계산. 이렇게 순서대로 규칙에 맞춰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항식 문제들이 나올 때 다항식의 연산 문제들 혹은 나머지 정리 문제들, 인수분해 문제들, 즉 1단원에 있는 다항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차수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차수입니다. 다항식의 차수를 확인하는 게 0순위,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대입할 그 무언가는 없는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든 뭘 하든 대입할 걸 찾는 것들이 두 번째. 이렇게 차수를 확인해서 대입하고 이제 계산하시거나 정리하거나 구하시면 돼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필요한 것들만 한번 봅시다. 22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서 23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예요. 반드시 어떻게 쓰라고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라고요. A를 BQ 플러스 R 형태로 적어주고 나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봐봐. fx를 얼마로 나눈?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은 언급 안 했으니까 내 맘대로 일단 적어놓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가 나오더래. 누구를? xfx를. 자, 그럼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요. xfx를 그대로 적어요. xfx는 누구야?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qx에다가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가 xfx야. 를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로 묶어보는 거야. xqx 될 것이고 그렇지. 개수비만큼의 몫이 생길 테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나머지는
여기가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0x 더하기 2라는 찌끄기가 남겠구나.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18 되시겠다. 그죠? 그 당식 연산 활용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지금 이제부터 어디를 볼 것이냐면 33번은 하실만 하겠죠? 33번은 x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 뭐만 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곱이 아니에요. 세제곱이에요. 그럼 문제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에요. 세제곱이에요. 1 더하기 2x 100x 101x 100제곱 101x의 100제곱을 세제곱할 때 x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x랑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날려버리죠. 누굴? 1 더하기 2x의 세제곱과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되죠. 왜? 이 이후부터는 제곱이 곱해지는 순간 제보다 무조건 커질 테니까. 그래서 x의 개수는 그러면 하나, 짠, 답은 6. 그죠? 이거 말고요.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35번은 어때? 35번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로 세제곱이다. 아니 세제곱이라니까? x 세제곱이라니까? 2x 제곱 더하기 3y 전체 세제곱이라니까? 2x 제곱 더하기 3y의 세제곱으로 바꿔. 뭐라고? 2x 제곱 더하기 3y의 세제곱으로 바꿔. 아, 그렇게? 그래. 그것도 방법인데. 그게, 그게 최선일까? 변형식을 쓰면 어때? 2x 세제곱 더하기 4x. 변형식을 쓰면 어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b 하면 뭐 돼? 2x 제곱 더하기 y가 사라지네. 그죠?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요. 뭐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이고 여기다가 누구만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3y와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y로 곱하는 건 어때? 그러면 볼 필요 없죠. 볼 필요 없고요. 이 중에선 반드시 얘가 곱해줘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y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서 요렇게 반드시 곱해져서 나와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계산하시면은 27 곱하기 4니까 108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냥 저냥 네가 계산했었어도 아마 됐을 거야. 비슷하게. 근데 중간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값이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진행할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단원까지 나갈 거예요. 50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되게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항상 언제나 나눗셈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뭘 쓰라고? A는 BQ 플러스 R로 쓰라고요. 그럼 지금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gx에서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그냥 쓰세요.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50번. 이때 자 방식 fx-r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럼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fx-rx라고 하는 식은 gx 곱하기 qx 되면서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은 다항식 fx라고 하는 애를 qx로 나누었을 때에 몫은 gx가 되고 나머지는 rx가 되더라. 이거 맞을까 틀릴까? 왜 틀릴까? QX의 차수를 맞아요. 진짜 정말 정확합니다. qx의 차수가 몰라요. 그죠? 디귿 EFX-GX. 그럼 EFX-GX라고 하는 식을 적어 본다면 EFX는 EGX, QX 더하기 ERX 그냥 적는 거야. 마이너스 GX 요렇게 를 QX, GX로 나누었을 때 그럼 GX로 묶어보시면 되죠? 이걸 베껴야 될 정도로 머리를 안 쓸 거야? 그냥 봐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GX로 묶어보신다면 GX 곱하기 EQX 마이너스 1 될 거고 더하기 ERX라고 쓰면 되죠? 이미 첫 번째 조건에서 QX, RX라고 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RX의 착수는 GX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몫은 나머지는 틀려? 네,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푸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눈으로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라 써놓고 변형해 가면서 그때그때 쓰면 돼요. 그럼 51번도 마찬가지로 변형한 대로 그대로 써가면서 풀면 돼요. 5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1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허리랑 엉덩이 쪽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해도 아플걸? 근데 지금 여기는 뒤에 그게 없다? 서 있는 게 더 나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수그리면은 여기가 아프잖아. fx를 x-6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 여기까지 써놓고 xfx를 그럼 xfx를 라고 적는 거야. x-6분의 1 qx 더하기 rx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보라고 보여주잖아 지금. xfx를 3x-2분의 1로 나눈 그럼 뭐라고? 얘를 3x-2분의 1로 나눈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있는 덩어리에서 3x-2분의 1 했으면 3배 했으니까 3분의 1 해줘야겠지. 그리고 개수비 생각해서 몫이 나올 거야. 차수가 같으면. 차수가 같으면 개수비 뭐? 3분의 r이요. 나머지는요. 얘를 논아줬을 때 rx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 나와요? rx 마이너스 6분의 r 나오잖아. 얘를 어떻게 해?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목, 나머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것들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비슷한 유형이라서 넘어가고요.
그 54번 같은 경우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딴 건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58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58번. 58번 유형 같은 경우에, 아이고, 58번 유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네가 풀어보시라고요. x라고 하는 값이 루트 7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x의 5제곱 마이너스 34x 세제곱 마이너스 13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정리, 대입, 계산. 정리할 거 있어 없어? 안 보여. 그럼 얘를 바꿔야지. X 더하기 3은 그치.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루트 7이니까 정리하시면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변형이에요. 변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요. x의 5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x 세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2를 만들고 그거에 부족한 애들을 블라블라블라 써가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뭐? 통째로 a는 bq 플러스 r입니다. a는 bq 플러스 r이에요. 그래서 차수 조심하시고요. 얘를 한번 적어 조급 c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5 1이라는 식을 얼마? 1, 6, 2에 대하여 계산해 주신다면 1, 6,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2 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잔 x 1 3 뭐만 남는다고? X 더하기 3. 얼마로 나누었을 때 요 식을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애의 몫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올 거고 나머지가 x 더하기 3이 나올 건데요. 얘는 이미 얼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 식의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 x 더하기 3은 얼마니까? 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다가 네, 문제고요. 진통제라도 먹어라. 녹음까지 저희네요 이제. 실시간 생중계 그만해 이제. 네, 나도 같이 아플 것 같으니까 이 자식아 그만해. 그 다음에는요,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도형 문제들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 앞에서 풀어줬던 것들 한번 다시 풀어보라는 의미에서요, 스텝 2에 있는 번호들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것도 좀 같이 풀어주세요. 29번부터 좀 제가 번호 몇 개 좀 부를게 테니까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일단은 29번은 아니고요. 31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거가 33번이었죠. 33번. 이거는 저 혼자 프로그램. 웃기지 마, 내가 풀어줬잖아, 앞에서. 그 다음에 34번. 네, 제가 안 썼는데. 조금만 더 이쁘게 또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그러네. 35. 또 내가 했죠? 36. 한번 해보시고요. 37. 을 기반으로 41. 이랑 46. 이었죠? 45번도 그냥 뚝딱 할 것 같아서 45번은 너무 쉬우니까 안 할게요. 44번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45번은 너무 쉬울 것 같아서요. 다음 저기 50번 아까 했어요. 그죠? 50번, 51번도 제가 했고요. 50번, 51번 동그라미 쳐서 한 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54번이요. 이거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56번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56번? 55번 할래? 56번 할래? 뭐가 더 나아 보이시나요? 둘 다 쉬워서 둘 다 해도 되고. 부고교는 27에다가 33의 제곱이니까 그 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요? 1080.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각자리 숫자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요? 미친 사람이신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제정신이 아닌 것. 55번 해보세요. 55번, 56번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58페이지, 58번 제가 했었고요, 아까. 그죠? 그 다음에 61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61번이랑 63번이랑 모양만 바뀌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다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설명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하면 다 지워지는.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건 근데 사실 중학교 1학년 버전이긴 해요. 중학교 1학년 버전에서 제가 뭐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0은 0이다라고 표현해요. 동류형의 차수가 차수? 동류형의 개수가 같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은 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항등식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했을 때 싹 다 사라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항등식의 정의 자체가 뭐기 때문에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뭐니까 항상 동일한 성립하는 등식이고 여기서 항등식에서 중요한 두 단어 문자의 값이랑 등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진다라고 하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한다면 a는 0, b는 0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이다 라고 하면 a는 a 프라임이고 b는 b 프라임이어야 된다라는 식이야. 그래서 항등식에서 나오는 성질 중에서 미정계수법이 있죠. 미정계수법. 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용하는 게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문자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뭐가 수치? 대입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계수 비교법이 가능합니다.
그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냥 쭉쭉쭉쭉쭉 하고 넘길게요. 봐봐, 그럼 일단은 항등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냐면 항등식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는 BQ 플러스 R이에요. 얘도 항등식이에요. 하나의 식을 모양을 바꿔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서 표현한 거지 이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서 그래서 얘도 항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항등식 문제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사용할까? 값을 대입하는 걸 많이 써요. 항등식 문제는 주로 이제 유형 파악을 할 때 첫 번째 주로 대입하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끔 드물게 개수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개수 비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비교로 들어가요. 그 대입법, 수치 대입법 말고 비교법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비교로 쓰는 게 무조건 뭐부터 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누구? 상수항. 요 두 개는요, 비교법으로 푸는 게 직관적이고 빠르고 편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입법이 조금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예. 죽어나가는구나.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세요. 뭐 표현 방법 같은 경우 뭐가 있었죠? 항등식의 표현? 항등식의 표현 방법. 이런 거. x의 값에 관계없이 또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다음에 어떠한 x를 대입하여도 이런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라는 문자 대신에 k라는 문자, y라는 문자, a, b, c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항등식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82번 띡 봐봐. 그 다음에 아직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항등식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왜요? 습관적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성질을 쓰기 위해서.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해요. 82번 봐봐. 그래서 82번 내용에 지금 이게 뭔 멘트라고 돼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 어떻게 정리하는 거구나.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개수 비교를 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요. 자, 다음 85번 문제들 되게 많이 보이시죠? 85번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그 x 값을 1을 해. 그렇지. 만약에 어떤 fx라고 하는 식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더하기 도도도 an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개수 총합이 되고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뿔맛 부호가 반대로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모양이 될 것이고 마지막 0을 집어넣으면 상수항의 제곱. 제곱? 상수항.
0을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되더라. 요렇게 이것들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85번 띡 보자마자 뭘 집어넣는 거구나. 1,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구나. 이렇게 틱하고 넣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는 요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항등식이지? 라고 하는 성질들을 앞으로 계속 써먹기 위한 베이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머지 정리 한번 볼게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는? 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값입니다.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의 성질 뭘 쓸 수 있다고?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그럼 당초에 x에다 뭘 대입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식을 싹 정리하면 뭐가 사라지고 덩어리가 사라지고 뭐만 남더라? 나머지만 남더라. 요렇게 표현하는 얘가 나머지 정리예요.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가능합니다. fx라고 하는 값이 ax 플러스 b일 때 얘가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도 나머지만 남아나요. 이런 것들 챙겨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형태로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 두 번째는 몫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몫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뭐 한다고? 나머지 정리 형태로 쓴다고. 없으면 f 알파는 r이다로 쓰고 그 외의 경우는 뭘 쓴다? a는 bq 플러스 r 해야 된다. 무슨 얘기야?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닌 때 그냥 a는 bq 플러스 r 혹은 몫을 언급했으면 1차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a는 bq 플러스 r 무조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나머지가 0이 됐어. 랑 같은 표현은 뭐야? x-알파가 fx의 인수이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요. 즉 혼용이 가능해요. 이런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나머지가 0이구나 라고도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유형 2번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유형 2번 넘어가죠. 너무 쉽다. 넘어가세요. 넘어갈게요. 유형 89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죠? 아니야. 너무 쭈쭈쭈쭈.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여기서 어디를 지워야 될까나? 여기를 지워야 될까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형태로 쓰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써요? fx가 뭐 여기 x-알파 곱하기 x- 베타 qx 이렇게 표현한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ax 더하기 b로 쓴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fx를 이런 모양의 2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3차식 형태로 나누었을 때 여기에서 rx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고 하기에는 2차식에 대입할 수 있는 특정한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abc라는 위정계수를 쓰게 되면 값을 구할 수가 없어져요. 근데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는 얘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쓸 게 아닌데 얘를 여기 좀 지울게요. 앞에서부터 쓸 거야. 자, 잘 생각 한번 해봐. 만약에 73이라는 숫자를 내가 5로 나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야? 3이 되겠지? 몫은 몰라. 알 바 아니야. 나머지는 3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73이라는 숫자를 요렇게 쪼갰다고 한번 생각해봐. 40 더하기 33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똑같이 5로 나누었을 때 여기서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여기서의 나머지가 0이면 이쪽에서의 나머지는 반드시 3이겠죠. 아, 나머지는 5로 나눈 나머지는 이 덩어리를 몇 개로 아무리 잘게 쪼개더라도 모으면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한다면 봐봐. 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눈 fx가 2차식으로 나눈 몫이 있고 그에 대한 나머지가 뭐랄까 r1x라고 할게요. 이때 뭐 1차식으로 나눈 값이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 하고 fx가 2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x라 하고 나머지를 r2x라고 한다면 얘를 이 앞에 있는 덩어리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2차식이 들어있잖아. 2차식이 포함된 애가 있으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나누어 너 많이 아프냐?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반드시 뭔가 몫이 나온다면 몫은 뭐라고 그랬어? 얘가 r2x를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개수비가 얼마가 될까? 개수비는 a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지? a 곱하기 몫으로 뭔가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될까? r1x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r2x라고 하는 값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쓸 수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도 돼요. 뭐라고? r1x는 뭐라고요? 이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여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눈 저희 화면을 벗어날 것 같아가지고 마이너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되시겠다. 요렇게. 아우 오늘 좀 복잡하게 두 단원을 한 번에 쓰다 보니까 식이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쓰긴 했는데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애지간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끝나요. 어디냐? 94번이에요. 아니다.
94번이 아니라요. 저기 어디 있냐면 그 어디야? 아, 저기 125번이요. 이거 지울게요. 125번 문제. 백이십오 번 뭐라고요? fx를 자 fx라는 애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 나올 거지만 q1 그 나머지가 x 더하기 3이 되고 두 번째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다. 1 집어넣으면 5 나와요. 이때 fx를 fx라고 하는 애를 x-2의 제곱 곱하기 x-1로 나눈다면 뭐 새로운 몫이 나오겠죠. q2x 더하기 이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x 어떻게 쓰라고요? rx가 만약에 정식적으로 처음에 얘기하려면 3차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식 형태로 써야 될 텐데 미지수가 몇 개나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쓸 수 있는 식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2개. 근데 원래는 이걸 아예 대입도 못하는 2차식을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밖에 못 쓴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부정반정식 꼴이야. 그러면 쓰면 돼, 안 돼? 여기 뭐 정수 조건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는 1개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얘랑 서로 같은 식이니까 응? 이 덩어리를 요식 전체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뭐가 된다를 이용하며 x 플러스 3이 된다를 이용한다면 얘를 앞에 있는 덩어리에선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x 어떤 값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반드시 어디서? 위에 있던 그 값은 누구? x 플러스 3이 튀어나올 거라고. 그래서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 5 나와요. 로 계산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 밑에 있는 126번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세제곱이라고 쫄지 마시고요. 다를 거 없어요. 다음.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그거 볼게요. 힘들어. 저기 스텝 1 부분은 끝내고 스텝 2에 있는 문제들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스텝 2요. 스텝 2. 네, 107번. 107번. 네, 해오시면 돼요. 저기 예. 그 다음에 108번은 뭐 됐고 112번. 113번은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되게 은근 자주 보이는 유형이라서. 다음 저기 116번. 116번이랑 네, 다음으로 넘어갔어. 118번. 아까 몇 번이라 그랬죠? 118번이랑 123번. 다음에 아까 125, 126. 120. 128을 제가 지금 저랑 같이 하고 129를 한번 숙제로 내드릴게요. 128. 봐봐. 128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뭘 이용하래? 253의 11제곱을 253의 11제곱을 25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어떻게 쓸까? x 11제곱을 x 마이너스 1 다시 뭐라고? x 11제곱은 x 더하기 1 그치? x 더하기지? 네가 x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서 진짜 다시라고 했어요. 일단 지금 253의 11제곱을 항상 언제나 검산식 형태로 254로 했을 때 뭔가 몫이 나올 거고 뭔가 나머지가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자 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x의 11제곱이 x 플러스 1 곱하기 q 더하기 qx 뭐 qx가 되겠지만 더하기 r이라고 한다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25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다? 253이 되겠다. 나누는 애의 나머지 얘가 기준이 돼서 나머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253 돼야겠죠? 그럼 요런 거는 하시면 129번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정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132번이요. 아니 지금 하게요. 132번. 132번이랑 134번이랑 비슷한데요. 134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132번 한번 할게요. 너 죽어가는구나. 132번. 자, 최고 차이의 수가 마이너스 2인 3차식 px래요. 아, p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겠네. 가! p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p에다가 3 집어넣으면 3 나온대요. 이거 뭔 뜻이게요? 맞아요. px는 x. px는 x를 만족하는 세 근이 1, 2, 3이 된다는 뜻이고 얘를 바꿔주시면 px-x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1, x-2, x-3 된다라고 식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x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더하기 x가 될 거고 여기다 뭘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더라. 끝. 죽어가는구나. 죽어가. 잠깐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체크한 게 132번하고 134번하고 다음에 이거 136번이요. 지금 할 건데요. 얘는 뭐 따로 집에서 그냥 그대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은 항상 언제나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다항식에 있는 다항식 단원에 있는 문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영순위는 뭐라고? 차수라고. 지금 근데 다행히 뭐라고 돼 있어? 136번 두 2차 다항식. 아, px와 qx는 2차 다항식이래. 오케이. 굿.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3px 더하기 qx는 0이래. 바꿔봐. 맞아요. qx는 마이너스 3px. 두 번째, px, qx는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지금 px, qx라고 하는 애가 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인데 지금 잘 보니까 얘는 qx 대신에 마이너스 3 px를 써준다면 얘가 x 마이너스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 px는 a 곱하기 요 곱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나온다는 뜻이고, 누구의 px의 인수가 누구?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px라고 하는 애를 a 곱하기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p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4a이고 그 값이 4래요. 아하, a는 얼마구나. 그러면 그래서 q는 얼마구나. qx는 얼마구나. 3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겠구나. 그래서 3 집어넣으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3 곱하기 6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134, 136까지 하고, 조립제법에서는요, 저 139번의 연속조립제법 이미 한번 보셨을 거라서 안 할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이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집에서 우리 스텝 1 못했던 문제들 마무리하시고, 지금 저랑 같이 동그라미 쳤던 문제들 스텝 2 꽤 많기는 한데,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내가 같이 풀어준 문제들 집에서 복습하라고 준 거라서 할 수 있을 거야. 안 했으면 나랑 손잡고 스터디 카페 가는 거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요. 너 저기 그거 로그 질문이야. 진짜 많이 아프면 거기라도 가. 응급실이라도 가. 그래서 링겔이라도 맞아. 수액만이라도 좀 맞으면 많이 괜찮더라. 지금 영상에 네 신음소리가 RPM이야? 뒤쪽에 거기가지고 뭐 유형별로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봐. 뭔데? 형이 이게 어떤 건데? 이번에 여기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은 채웠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여러 가지 성질까지는. 로고의 여러 가지 성질 106, 그 유형 5번 때까지는 괜찮았다. 6번부터는 진짜 거의 못 풀었어요. 다 못했어요. 166번. 예를 들어 166번 문제를 한번 대표 유형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로그 7의 2는 A라고 하고요. 로그 7의 3을 B라고 할 때 지금 로그 12의 루트 24라고 하는 애를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밑이 얼마인 로그가 필요해요? 7인 로그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그 7의 12분의 로그 7의 루트 24로 밑 변환을 한 다음에 고민합니다. 네, 더 할까요? 자, 그러면 12라고 하는 애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저식 간단하게 해주면 2 로그 7의 2 더하기 4 로그 7의 3분의 2분의 1로 꺼내주고 나면 3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 되시겠습니다. 끝.
바꾸면 되죠. 영상 올려올 테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그러면 마찬가지야. 16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 정석 문제에서 아마 주로 봐야 될 텐데. 네가 주말 테스트 준비를 하려면 정석 문제를 봐야 될 텐데. 자, 168번, 16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굳이 제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로그 2의 2가 얼마니까? 169번은 딱 하나만. 169번. 로그 2의 2는 얼마니까? 로그 2의 3은 얼마니까? A니까. 그러면 다 뭐로 바꿔서 밑이 2인 로그로 밑변환해서 고민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유형 7번은 왜요? 유형 7번에 있는 17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의 x제곱이 2의 y제곱이고 루트 10의 z제곱이라고 할 때 뭘 구하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z분의 2의 값을 구하래요. 자, no. 사실은 얘는요, 정확하게 풀려면요, 어떠한 상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로그 문제로 풀지 않고 지수 문제로 푼다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라고 하는 값이 k의 x분의 1제곱이고요. 2라고 하는 값이 k의 y분의 1제곱이고요. 다음 저기 뭐야? 2분의 1이라서 10이라고 하는 값이 k의 z분의 2제곱이 됩니다. 더하니까 곱하고요. 빼니까 나누고요. 답은 얼마? 1이니까 k의 0제곱. 답은 0.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로그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쓴다고? 로그 5에 k가 x고요. 로그 그러니까 로그 k의 5라고 하는 값이 x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밑변환 그러니까 로그 2의 k가 y니까 밑변환하면 로그 k의 2가 y분의 1. 다음 얘도 로그 얼마냐? 루트 10에 대하여 k가 z가 될 테니까 밑변환해주면 로그 k의 루트 10이라고 하는 값이 z분의 1입니다. 어? 나 루트 10이라고 썼는데 혹시 눈이 침침하신가? 큰일 났는데? 너 뭐 중독됐냐? 저기 뭐야 만화에서 나오는 중독된 것처럼 무슨 실시간으로 분 단위로 애가 마탱이가 가고 있어. 그래서 172번 봐봐. 172번 봐봐. 172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쿵 유형이 다른데 그 172번 같은 경우에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A의 2제곱, B의 5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할 때 뭘 구하래? 로그 A에 대하여 A의 7제곱, B의 10제곱을 구하래. B라는 애를 정리하는 거야. B의 5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B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A의 5분의 2제곱,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끝.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해요? 네. 됐는데? 혹시 개념, 정석은 안 풀었니? 연습 문제? 너 이거 기본 문제, 유제 다 풀고 보냈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정석에서 문제가 다 나오는데 그거를 틀려버리면 뭘 해줄 수가 없는디? 일단
일단 촬영을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지금 남은 시간 5분 동안에 그거 계획문 채우세요.